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중 정상회담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정부, 우리 한국 정부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북중 정상회담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에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고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고요. 29일 날 바로 G20 회의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30일 날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가에서 그리고 정부 측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제 한반도 문제도 중대 분수령이다 이제 이런 분석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친서가 왔다 갔다 했고 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행보를 걸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든 또 북미 회담이든 이 관련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큰 어떤 개입력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 정세를 좀 유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진핑 중국의 국가 주석이 최근에 방북을 하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는 방북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연회에서 했던 발언 여기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북의 어쨌든 대외 정책 그리고 자체의 노선 정치 노선에 대한 정치적 지지 표시로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노선, 국가 발전 계획 그리고 대미 외교를 비롯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정책 지시 표시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기 전에 이제 노동신문에 이례적으로 처음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 내용에서도 북의 행보에 대해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공동으로 어쨌든 이 한반도 문제, 한반도 평화 안정 그리고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제안으로 이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왜 택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은 뭐 차츰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북미 관계에서도 또 남북 관계에서도 북중 관계에서도 중요한 어떤 지금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택한 것이든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 것인가 이건 좀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북이 진행되면서 1박 2일 동안 보여줬던 중요한 메시지들을 보면 핵심은 저는 저걸 표현될 것 같습니다. 항미 원조 보가 위국. 이게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이 그 인민지원군을 파병하면서 내걸었던 구호지 않습니까?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 조선을 지원하고 보가 가정을 보호하고 위국 나라를 지킨다 뭐 이런 취지로 한국 전쟁에 중국의 인민지원군을 파병한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항미 원조 보가 위국 이런 노선으로 방북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기치, 사회주의 지향을 양국이 더 또렷이하고 사회주의의 공동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자. 뭐 이런 것들이 이번 북중 회담에서 기본 깔려 있는 그런 노선으로 보이고요.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이랑도 부패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양국 간의 이
그 정상회담과 교류는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외교 관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국 혁명가들 그리고 북의 혁명가들, 북의 혁명 지도부들 당, 중국의 혁명 지도부들 당, 이 사이에 전개된 동지적 회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교 국가 대 국가의 이제 외교 행사라기보다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의 동지적 회합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사회주의를 더욱 또렷하게 하는 거가 있고요. 반제사주를 더욱더 다진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이튿날 우이탑이라고 있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하면서 북에서 건립한 탑이죠. 추모탑이죠. 여기를 방문하고 헌화하고 방명록을 작성한 그 장면에서 북중 간의 반제사주를 더 확고히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과학기술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웨이를 비롯해서 또 최근에 뭐 슈퍼컴퓨터까지 지금 점점 확대하고 있고 무역 전쟁을 계속 벌여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지칭하면서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 이런 도발들을 하고 있고요. 남중국해를 이제 시비를 걸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공세를 아주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의 지원과 전략적 협동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북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대북 제재를 비롯한 반북 도발, 종교 자유 인신 매매국으로 또 다시 지정하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도발에 대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동이 또 필요한 시기였다. 북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동의 적으로 미국을 상정을 하고 미국에 대한 대미 공동 전략, 공동 행동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보는 거죠. 지금 시기가. 그래서 미국의 반북, 반중 공세를 포위 고립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이번 북중 회담을 통해서 의지를 다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 북중 정상회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죠. 그래서 공개가 됐고,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남다른 용기, 새로운 제안 이런 내용으로 그 친서가 왔다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입니다. 북미 대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또 가셔야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전망을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특색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게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판이 벌어지겠는가? 북미 간에는 새로운 물밑 협상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한 그 양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 행보, 회합이라든가 여타의 움직임이 진척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이 대중 행보는 여전히 강경하게 밀고 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웨이 사태를 계속 끌고 갈 테고요. 또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컴퓨터 등 미국의 대중 무역 전쟁은 더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하웨이 사용 중지를 더 노골적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중국 포유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미국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 이렇게 해서
군사 전략, 대외 전략을 펼쳤는데 지금은 인도까지 포괄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합세하라고 연일 이제 압력을 놓고 있어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노골적으로 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 더 강하게 이 요구를 할 거라는 거예요. 푸악하게 이 합세를 압박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 대미 수출 규모보다 대중 수출 규모가 더 큽니다. 무역 거래가 더 커요. 이게 대중 무역의 규모가 더 커진 지는 한참 됐습니다. 10몇 년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과 외교 무역 관계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사드 사태 때 경험했듯이 중국과의 무역 경제 관계, 외교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고 또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시하겠다고 뭐 얘기하고 있고 또 미국이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내정 간섭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중 무역 전쟁에 동참하라. 그리고 대중 포위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굉장히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아마 그런 요구들을 더 앞세워서 한미회담을 끌고 가려고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대행과 더 거칠어질 거고요. 그리고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계가 미국의 이렇게 일방적인 패권주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나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 양상이 예전과 정말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냥 침략하고 쳐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이 옛날만 못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강경하게 대외 패권주의를 부릴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만만한 것이 한국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중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이 시기가 한반도 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바짝 붙으라고 요구를 받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더 처지게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그 김정일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했는데 문재인 정부야말로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 새로운 길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관계, 한미관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이미 왔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미동맹은 냉전의 유물이죠. 분단의 유물입니다. 이 유물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한중관계도 대등한 관계로 우리가 발전을 추구해야죠. 일방적인 경제 제재, 관광객을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관계는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중관계도 대등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길로 우리가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근데 그것이 그런 반론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어떤 힘이 있냐,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자, 그거를 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출로가 남북관계라는 겁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그 새로운 길, 전략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길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길은 남북관계에서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남북공조 그리고 남북의 협력 전망적으로는 통일이 이 새로운 길을 담보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길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서
한반도 정세를 어떤 외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남북공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아마 다음 방송은 목요일은 제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